보니까 뭐 경남은 굳이 그런 거 없어도 우리 먹고 산다. 그러니까 그 줄이자 해서 이제 보니까 뭐 문화재단이나 진흥원이나 뭐 아니 콘텐츠 진흥원이나 뭐 비슷비슷한 거 아니냐. 예, 그런 좀 영상위원회나 좀 뭐 다 거 똑같은 예술인데 그거 말라고 그 갈라놓고 카페 가지고 그 돈 줄이라.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그게 합쳐진 건가? 어떻게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저는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정책 라인이 있지 정책 단위에서 잘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민해총 그런 걸 그러니까 배치돼 있었던 상태. 거의 논의 구조 자체 참석하기 어려웠던 거예요. 끼기가. 논의도 공식적인 논의도 별로 없었어요. 없기 때문에 몰랐는데 근데 예총 회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줄이고 그 대신에 그 줄인 돈을 갖다가 예총이라든지 이런 예술 단체에 지원하겠다 라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. 소위 이제 일종의 당근을 준 건가 그러니까 그 무마하기 위한. 근데 보니까 실제 그렇게 예술 단체에도 뭐 예총이나 이런 단체 특별하게 많이 지원된 것 같지도 않고요. 꼭 그 문화예술계에만 그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있었다고 보고요.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진주 어려운 폐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국 복지 정책도 뭐 그런 것들 많이 축소되고 그다음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들 무상급식 그것도 무상급식 부분도 결국은 되긴 됐잖아. 결국은 그것도 보면은 자기 어떤 그런 채무제로라든지 재정 축소 정책의 일환이었다는 거죠. 그런 속에서 자기 정치인으로서 자기의 어떤 그 지명도를 높이고 이런 목적도 있었던 것 같고.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괜히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재정 그 사람이나 그 사람 주변의 참모들이 갖고 있던 마인드가 그랬던 것 같아요. 재정 축소 정책을 써가지고 이게 어떤 그 정책이 잘 돼가지고 경제가 나아진다. 미국의 그 경제 공황을 겪으면서 그다음에 누일 정책을 통해 가지고 그걸 극복했는데 그 핵심이 이런 거 아닙니까?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정부가 돈을 풀어 가지고 그죠 공공사업을 통해 그게 이제 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소위 SOC 사업, 개대시간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널리 알려있긴 하지만 그거는 거의 누딜 정책의 일부분이고 사실은 이제 노조의 활성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최소한의 이제 그 굶주려 죽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복지 뭐 이런 쪽에 많이 쓰인 거죠. 많이 쓰였고. 어쨌든 간에 돈을 푸는 게 핵심적인 거거든요. 그렇지. 정부가 재정을 이제 늘려서 유효소를 창출하는 흔히 말하는 케인저식 어떤 그 정책이 이제 경제 정책이라는 거 특히 이제 미국의 30년대 공황 극복 과정에서 뉴딜 정책을 우리가 그대로 토양이 다 다르고 국민들의 어떤 역사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데 기계적으로 뭐 어느 것이 어쩌다 이렇게 하기에는 복잡한 면이 좀 있고 경제는 또 있지만은 굉장히 심리적인 면도 강하기 때문에 있지만은 제가 보기엔 저도 일본도 그죠. 일본의 그 장기적인 10년 불황을 극복한 거는 결국은 20년 정도 불황이라고 그 양적 완화 정책이다 아닙니까? 일본도 그렇게 일종의 재정 정책인데 국가가 유효소를 창출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 특히 어렵게 사는 노인들이 어찌 보면 홍준표식의 어떤 졸라매기를 더 지지를 많이 이제 해줬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6.25 이후가 또 그 가난을 겪었던 그 세대들한테 사실은 먹히는 면도 있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나의 그 정책으로 된 거지. 얼마 전에 뭐 2008년 그때도 소위 이제 모기지원 사태가 왔을 때 일만 벌어졌어도 돈을 많이 찍어가지고 한 거지. 양적 완화 정책을 했거든요. 완전히 마비가 될 상태였으니까. 홍준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흘러봤는데 어쨌든 간에 그 정책의 어떤 그 홍준표가 왜 그 합하고 재정 축소 정책을 폈냐면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정책적 사고 때문에 나왔다는 거고요.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뭔가 하면은 합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그 정부의 문화예술 생각 좀 다른 도에는 홍준표식 사고를 하면은 거기도 합쳐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. 근데 그건 뭐예요, 홍준표는? 그건 뭔가 하면은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보자는 게 지금 현재 정부 중앙 조직에 보면은 문화예술 기관들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교육위원회인가 라고 있습니다. 있고 그다음에 그 복지재단 있고
또 뭐 한 개 더 있어요. 문화예술 문화정책연구소가 있고 작년에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. 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분리된 어떤 분리해서 있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초예술이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왔던 데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부터 됐거든요.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정관에 보면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초예술가 비영리 문화산업에 지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문화산업이라는 그 개념이 나와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어떤 기관입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제 예. 그 구분하기도 조금 뭐 애매한 부분이 예. 있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뭐 문학으로 따지면 아까 말했듯이 상업성이 좀 덜하지만 작품성이 있는 이런 또 그 시나 뭐 이런 소설이나 그것도, 이런 예. 것도 이제 있고 예. 그것도 제가 좀 미리 예. 말씀드릴 좀 애매한 예. 구석이지만 나중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. 예, 예. 그러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초예술,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당장 돈은 안 되지만은 예. 이게 문화예술의 기본이고 뿌리고 있는 거죠. 우리 과학도 기초과학이 있어야 그치, 응용과학이나 공업이 예, 예. 발달하듯이 그런 거죠. 맞습니다. 뭐. 예, 맞습니다. 예. 그 다음에 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런 어떤 기초 예술의 어떤 기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걸 산업화하는 공업의 역할을 하는 거죠. 그게 문화산업 아닙니까? 문화산업 기관이거든요. 그렇지.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소위 말하는 K-팝이라든지 그렇지. 예, 이런 어떤 또 한국 뭐 지금 뭐 방탄소년 BTS라든지 예. 이제 뭐 꽃을 피우고 있죠. 예. 그런 어떤 게 이제 문화산업 기관인 콘텐츠 진흥원에서 하는 일입니다. 그다음 또 하나의 어떤 그 생활예술과 교육, 그 문화예술 교육과 생활예술은 또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. 네. 그 역할을 하는 어떤 그 기관이 그 제가 말하는 그 한국문화예술교육위원회라고 있습니다. 그게 예를 들면 체육계로 따지면 생활체육협회 뭐 이런 거 비슷한 거다, 그죠? 소위 이제 일반 생활체육에 예, 맞습니다. 예. 그 비슷하고 하다고 볼 수 있죠. 뭐 그 대한체육회가 그 엘리트 전문 그 엘리트 스포츠맨들이 모이는 곳이랍니다. 그렇지. 그렇게 그렇게 될 수 있죠. 그러니까 이제 굳이 구분하면 이제 크게 세계의 어떤 정부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핵심은 기호가 이제 세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기초예술 부분을 지원하는 흐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기초예술에서 나온 것들을 바탕으로 한 소위 컨텐츠를 발굴해서 뭐 외국에도 팔고 뭐 그런 쪽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예술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또 그 부분을 하는 그 기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. 그러니까 한국문화예술에서 위원회에서 정책을 펴는 기초예술 이 분야는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? 그 굉장히 그 정책의 목표라는 게 미학적, 예술적, 그죠? 이런 문학적 그 관점에서 그 정책의 목표가 이제 원천 소스인 거지. 예. 그렇죠. 근데 콘텐츠로 따지면 원천 소스가 있어야 되고. 그러니까 요 쪽은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. 그렇지. 여기서 어떤 그 뭡니까? 소위 말하는 그 어떤 생산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죠? 이런 걸 가리는 그런 걸 전제로 해서 하는 데는 아니라는 거죠. 그렇지. 예. 그런데 문화산업을 담당한 콘텐츠진흥원은 철저하게 어떤 이 소스를 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되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. 그게 문화산업이니까 그거는 철저하게 이제 그 바라본 그쪽 콘텐츠 쪽에서 바라봐야 될 관점은 경제적 관점. 그렇지. 그건 이제 일종 문화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니까.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그 문화예술이 돈이 안 되지만은 지금은 문화예술이 돈이 되는 시대 아닙니까? 당연하죠. 예. 뭐 어떤 브랜드 이미지 같은 거, 어떤 뭐 이런 거 하나가 또 BTS가 되면 BTS가 전 세계 그 공연 수입도 엄청나고요. 엄청나죠. 그 다음에 또 공연과 관계되는 파생 산업들도 엄청나지 않습니까? 우리가 몇 년 전에 이제 최근에 BTS가 엄청난 걸 하지만은 소위 싸이의 이제 강남 스타일 같은 경우가 유튜브에 조회수가 1억이 넘는단 말이에요. 보통 한 클립당 1원으로 보면 수십억을 번 걸로 나와요. 그 공룡 그걸로 쭉 보면 그거마도 수억을 벌었다고 적어도 그런 것만 해도 엄청난 거지. 그렇죠. 엄청나죠. 뭐 거기에다가 또 그 다음에 또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활예술이라는 이거는 또 보면은 그건 복지적인 측면이 복지적 측면이 있는 거죠. 복지를
꼭 이제 직접적인 하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복지만 아니고 정신적인 복지 아닙니까? 그렇지. 예술을 그러니까 향유라는 게 향유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? 즐긴다는 게 enjoyment of art거든요. 예술 향유라는 게. 그러니까 예술 향유를 통해 가지고 어떤 힐링을 한다는 거예요. 복지 그 복지거든. 복지의 개념을 봐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생활 예술에도 소위 선진적 삶이라는 게 단순하게 어떤 뭐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돈이 많다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그 문화를 즐기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문화는 선택이나 그냥 좀 배가 부르고 난 뒤에 뭐 해도 되고 안 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의 국가적 어떤 우리가 헌법상 행복 추구권이 있는 거라면 그거는 이제 하나의 문화권이라는 자연스러운 어떤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?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화권이 우리 앞으로 헌법에도 이제 문화권을 이야기하는 단계거든요. 근데 지난번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거 문화권까지는 안 가고 그냥 다양한 문화라는 표현을 해서 하더라고요. 어쨌든 간에 또 이런 어떤 정책적인 어떤 기조가 서로 다른 측면에서 가기 때문에 분리가 돼야 한다는 거고. 그 다음에 또 그 영상위원회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영화라는 영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유튜브 얘기하지만 그 유튜브도 보면 기본적으로 영상 아니겠습니까? 영상 베이스로 움직이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영상이 엄청나게 큰 어떤 힘이 있는.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그 옛날이 아니고 누굽니까 문학예술의 사회사를 썼던 아놀드 하우저. 아놀드 하우저 같은 경우도 그 보면은 이제 21세기는 영화의 시대가 됐거든요. 그 이야기 했었죠. 그 엄청난 어떤 파급적인 모든 우리가 뭐 영화는 종합 예술이라 할 정도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가니까 기본 베이스는 이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문학성이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뭐 뭔가 건축이라든지 뭐 조형이라든지 뭐 그런 것 음악이라든지 뭐 다 들어가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어떤 또 이게 영화라는 게 좀 헐리우드 굉장히 제일 상업적이죠. 제일 큰 어떤 그 자본이 투과되고 그리고 또 효과도 커지는 거. 그러니까 또 영상을 또 따로 안 둘 수 없거든요. 그렇게 이제 나눠진 거란 말입니다. 그런 측면에서 나눠져 있는 건데 그것을 보니까 누가 보기에 똑같은 걸 합해라. 그러면 서로가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진흥원이 만들어져 가지고 다 안 됐어요. 다 경남의 기초예술도 안 되고 뭐 어쨌든 간에 모든 지표를 보면은 경남이 모든 어떤 광역 시도 중에서 꼴찌거든요. 문화 그 부분에 있어서 문화 지원 정책이라는 문화예술 부분에서 뭐 지원금 그다음 모든 어떤 예산안 다 꼴찌입니다. 광역 시도의 평균 어떤 문화예술 그 예산 비율이 1.2%라고 하는데 경남 0.5%입니다. 야, 그건 뭐 예산으로도 딱 나오네. 그 하나 보면 딱 나와. 그러니까 우리는 경남은 그 사실을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고 경남은 문화예술 낙후 지역이라고 보면 돼요. 그러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홍준표 도정이 그런 역주행을 다른 지역은 문화도시 광주 같은 경우는 그 아시아 문화예술 아시아 문화예술 특별법인가 법까지 만들어. 법입니다.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. 그건 법이라면 중앙 정부 차원에서 만들었다는. 대통령령으로 법을 만들었어요. 찾아보면 그 네이버 검색해 보면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잠깐 수치를 보는데 5조 원 넘어가요. 예산이 2023년까지 5조 원 넘어가는 예산을 거기다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. 강주시에. 그러니까 강주시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그 아시아 문화 전당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제가 알기로 8천억인가 9천억 들여서 그 옛날 전남도청, 전남경찰청 그걸 리모델링하고 또 그다음 또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 아시아 문화 전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? 예전에 그 강주 항쟁 일어났을 때 했던 도청 거기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. 전남도청 그 자리를. 그 철거한다 했더만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용하기로 한 모양이구나. 윤희상 음악제가 그 세계적인 브랜드와 세계적인 문화예술 브랜드와 할 수 있는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일종의 이제 이념적 문제 때문에 동백님 사건 거기에 뭐 어쨌든 아직도 소위 머리가 굳은 사람들은 빨갱이가 아니냐, 빨갱이를 왜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찬반도 많고 윤희상이 빨갱이더라도 어떻든 우리가 돈을 좀 벌면 되지 않느냐 이런 애매한 통영 시장도
이념을 떠나서 그냥 돈 되면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 사람도 있고 좀 아주 천박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. 천박 본질적인 것보다. 맞아요. 소위 좀 우리가 흔히 뭐 세계적 이런 말로 별로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떻든 윤희상이라는 분이 아직도 통영 시민 전체에서는 우리가 통영이 낳은 대단한 작곡가다라는 것보다는 좀 꺼림칙하고 이념적으로 좌파였는데 뭐 빨갱이인데 이런 생각들이 아직도 깔려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은 참 해소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. 네.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, 선생님? 그거를 이번에 보니까 그 14 이번에 그 좀 뭐고 14 그 부분도 있고. 그거 보니까 이번에 이번에 행정부지사는 박성호 행정부지사 가가지고 윤희상 음악계를 남북이 같이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더라고요. 그런 거 보면 굉장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쪽에 이제 대표단이 그렇게는 할 수 있겠지만 이제 통영에서 이제 윤희상 선생이 정말 통영 시민들이 아끼고 자랑하는 뭐 박정희 선생이야 뭐 통영 사람들에 대한 그 부분은 큰 논란이 없는데 윤희상 선생 부분은 아마 여전히 예민한 문제가 남아 있을 거예요. 그건 아마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체제를 인정하고 통일이 뭐 당장은 이제 통일이 안 되더라도 연방제 형태든 체제를 인정하는 그게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통영은 윤희상 선생을 이용한다 표현을 이용하면 좀 그렇고, 전에 마땅한 표현이 좀 잘 활용한달까. 윤희상의 그 어떤 그 브랜드를 활용해가지고 통영을 문화예술의 도시죠. 문화예술을 통한 그 관광이 지금 현재 어떤 관광 산업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자연 경관만 좋다. 이걸로 가지고 이제 관광이 산업이 되는 그러니까 관광지로 유명해지는 그런 시대는 또 아니거든요.